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All about news. YTN News FM.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훈련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현재 시간 14시부로 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훈련 상황입니다. 현재 시간 14시부로 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본 훈련은 14시부터 20분간 실시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 및 지하시설로 안전하게 대피하시고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비상시 국민행동 요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분간 주민 대피와 5분간의 차량 통제를 실시하니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을 안전하게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통제 구간을 운행 중인 자동차는 경찰 등 안내요원의 지시에 따라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시다가 14시 5분 차량 이동 통제 해제 후 안내요원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대장 및 대원, 자원봉사단 등 안내요원은 모든 국민이 가까운 대피소 및 지하시설로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피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여 비상시 국민행동 요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훈련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실제 상황을 가상하여 신속하고 질서 있게 훈련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오후 2시 정각기에 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공습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나 안전한 지하시설로 신속하게 대피해 주시고 통제 구간을 운전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에 라디오 방송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 8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 정재영 민방위 과장님 그리고 한양대학교 최승병 교수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재영 과장님께서 오늘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의 주요 내용에 관해 말씀해 주시죠. 네. 이미 언론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듯 오늘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은 적의 공습에 대응하기 위한 대피 훈련입니다. 네. 방금 2시에 훈련 공습 경보가 발령됐고 20분 동안 대피 훈련이 진행되며 일부 도로 구간의 차량 통제는 5분간 실시합니다.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미사일 항공기를 이용한 적의 공습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고 상황이 발생하면 공습 경보음을 청취하고 가까운 대피소를 찾아 대피하는 올바른 행동 연습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 조금 전 2시에 발령된 공습경보는 공중, 지상 및 해상 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개시된 동안 발령되는 경보고 1분 동안 사이렌과 음성 방송으로 안내됩니다. 이번 훈련은 공무원, 민방위대원, 경찰, 소방뿐만 아니라 군에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 군 작전 차량 등 긴급 차량을 위한 비상차로 훈련도 실시됩니다. 네. 이번에 실시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을 만드는 의미 있는 훈련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차승경 교수님, 훈련 공습 경보가 발령될 경우에 국민들의 행동 요령을 말씀해 주시죠. 네. 공습 경보가 발령되면 주변 대피소로 서둘러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소에 이 주변 대피소 위치를 네이버, 다음, 티맵, 안전디딤돌 앱 등을 통해서 미리 확인해 두시고 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비상시에는 짧은 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훈련 공습 경보가 발령되면 국민 여러분께서는 신속하고 안전하게 가까운 이 지하 대피소나 주변 건물의 지하시설로 대피하신 뒤에 질서를 유지하고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훈련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네. 고층 건물이나 아파트에서는 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경우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이 바랍니다. 점도 숙지하시고요. 네네.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특히 계단이나 통로로 일시에 대피하다 보면은 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안전에 유의하면서 이 안내 요원의 의도에 따라서 천천히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 일부 통제되는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은 경찰 등 안내 요원의 의도에 따라 도로 우측 차선에 정차하신 뒤에 차 내에서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면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면 됩니다. 예. 이 대피소에서는 이 정부의 안내에 따라서 라디오 방송에 귀 기울이고 이 출처불명의 소문과 유언비어에 동요하시면 안 됩니다. 네. 가족 이웃과 대화로 서로 격려하면서 이 어린이와 노약자가 불안하지 않게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영 과장님, 이번 민방위 훈련은 국민들을 대피시키고 일부 구간이지만 차량 이동도 통제돼서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게 민방위 훈련이 왜 중요한지 취지를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 한반도 상황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쓰레기 풍선 살포 등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시에 적절하고 충분한 훈련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민방위 훈련은 적의 공격이나 재난이 발생 시 국민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행동 요령을 연습하는 데 목적이 있고 네. 직접 대피해보는 유일한 훈련입니다. 예. 특히 공습 상황에선 대피가 곧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한 대피소를 찾아보고 직접 대피해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네이버나 다음, 티맵, 안전디딤돌 앱 등을 통해서 미리 확인해 두셔야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민방위 훈련이 일상생활에 또 다소 불편을 주겠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훈련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부에서도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안내 문자, 라디오 방송으로 상황을 전달하고 차량 이동 통제 구간 안내 등 훈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시범 대피소에서는 심폐소생술, 방독면, 소화기 사용법 등 비상시 국민 행동 요령을 교육하고 있고 이러한 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체험하고 실습할 수 있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차승경 교수님,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면 여러 가지 행동 요령을 체험하고 실습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공습 경보 외에 다른 상황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습 경보가 발령되고 사이렌이 울리면 가장 먼저 가까운 대피소나 안전한 지하 공간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이 화생방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는 행동 요령이 약간 다릅니다. 생화학 무기 공격을 받으면 이 호흡곤란, 근육 경련,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네. 먼저 이 화생방 작용제가 탐지됐거나 오염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이 공격이 확인된 때라면은 이 화생방 방독면, 보호의 또는 주변에 이 마스크, 물수건, 비닐우의 등 이 보호 장비들을 착용하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가정에 방독면을 구비하신 가정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뭐 이 마스크를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물품입니다. 비상시. 네. 네. 이렇게 호흡기를 보호하고 건물 실내로 대피하시되 이 경우는 가급적 지상보다 높은 곳, 건물 위층으로 대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대피시설이나 실내로 대피한 경우에는 이 오염된 외부 공기가 이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밀폐 차단하는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출입문과 창문은 꼭 닫고 이 젖은 수건이나 신문지, 이거 가능하다면 알루미늄 테이프 같은 걸로 밀봉하고요. 이 에어컨, 환풍기, 공기청정기 같은 거는 작동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외부와 연결된 이런 배관 같은 것들의 주변을 이 랩이나 접착 테이프 같은 걸로 또 밀봉해 주는 조치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대피를 할 경우에는 이 오염 지역으로 바람이 불 경우에는 이 바람이 불어오는 그쪽을 향해서 대피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 오염 지역에서 나의 위치 쪽으로 바람이 불 때는 이 좌우측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대피를 하신 뒤에는 이 오염 물질 환자와의 접촉을 금지하고 음식을 조리해 먹어야 될 시에는 꼭 15분 이상 조리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영 과장님, 자 그렇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상 상황 시 행동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뭘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민방위 경보 시 사전 준비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 사항 설명에 앞서 경보가 주는 메시지에 따른 민방위 경보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민방위 경보는 경계 경보와 공습 경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계 경보는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합니다. 이때는 음성 방송과 재난 문자를 통해 전파되는데 국민 여러분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공습 경보는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받고 있을 때 발령합니다. 예. 1분간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음성 방송과 재난 문자도 함께 송출합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죠? 이게 1분간 이 물결치듯 사이렌 소리가 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때는 신속히 대피소나 지하실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그럼 사전에 준비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보가 발령되었을 땐 즉시 피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깝고 안전한 대피 장소를 사전에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민방위 대피소는 네이버, 다음,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 등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데 대피소를 확인한 다음 이동 경로를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라디오를 들으신 분들은 지금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주변에 대피소가 없으면 건물 지하 공간이나 인근 지하시설로 신속히 대피하고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비상계단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비상시 필요한 물품도 준비해야 하는데요. 식량, 의약품, 라디오와 같은 필수 물품과 화학 및 생물학 무기 공격에 대비해서 방독면, 마스크, 비옷, 비누 등을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네. 저희 행정안전부에서는 생존 배낭 꾸리기 등 준비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각 가정에 곧 배포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가족과 떨어질 경우도 대비하셔야 되는데요. 어린이는 명찰, 어른은 신분증이나 인적사항 확인할 것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습경보 발령 시에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평소에 대피소 위치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 다음 또 안전디딤돌 앱 등을 통해서 미리 찾아보시고요. 주변 대피소를 미리 알아보신 후에 비상상황 시 신속하게 대피하시고 라디오 방송을 꼭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소화기 사용법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 각 공공기관이나 건물, 아파트 등지에 소화기가 비치돼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소화기 사용이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것도 평소에 여러분께서 그 사용 방법이 있으니까요. 꼭 그 숙지하시고 소화기 사용법 미리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최 교수님,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일을 대비해서 혹시 저게 핵 공격 시에 이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이 핵 경보가 울리면은 이 공습 경보 때와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대피하시되 이 건물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철 역사 등과 같이 이 외부와 차단된 대피 시설로 대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이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만약에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 핵무기로 인한 1차 피해, 즉 강한 섬광과 그때 나오는 방사선 그리고 네. 그 뒤에 따르는 열폭풍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네. 그런 곳이 아무래도 튼튼한 콘크리트 건물 안쪽이나 그 뒤쪽 그늘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예, 예. 이 경우에도 이 충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벽에는 밀착하지 마셔야 합니다. 아, 네. 또 유리창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폭발 충격으로 인해서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면서 그 유리 파편으로 다칠 수가 있으니까 유리창과는 되도록 멀리 떨어져 있으셔야 됩니다. 아, 네. 그리고 폭발이 확인이 된다면은 눈과 귀를 가리고 바닥에 엎드리십시오. 네. 다만 이때도 가급적 배는 땅에서 떨어뜨리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대피소에서 이 화재 발생 등으로 만약에 대피소에서 나와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럴 경우에는 방사능 낙진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때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시 우의나 우산 등으로 신체 보호 조치를 하고 이동한 뒤에 안전한 장소에서 이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면서 다음 행동 요령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화학무기의 공격을 받았을 때는 이 화학무기는 대체로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네. 가라앉습니다. 그러니 네. 되도록 지상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지만은 예. 이 핵무기 공격에는 이 보호를 할 수 있는 튼튼한 지하철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비상시 필요한 물품 평소에 또 챙겨두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비상식량이라든지 응급약품 필요하겠죠. 또 네, 손전등, 의류, 라디오 같은 것들 꼭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라디오는 이제 핸드폰, 휴대폰 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라디오는 꼭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훈련 경계 경보가 발령되겠습니다. 훈련 상황입니다. 훈련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훈련 경계 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 시간 14시 15분부로 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경계 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훈련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발령했던 훈련 공습 경보를 훈련 경계 경보로 바꾸어 발령합니다. 현 시간부로 주민 이동 통제를 해제합니다. 주민 이동 통제를 해제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 경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올해 북한은 지금까지 15차례 미사일 도발 그리고 10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자, 이 점에 대해서 최승용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북한은 최근 들어서 이 기존의 생화학 탄두에 더해서 화산 30일이라는 핵탄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이를 우리 한국에 날려보내기 위한 각종 미사일, 드론 등 다양한 수단을 공공연하게 실험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들 놀라시게 빈번하게 날려보내는 이 쓰레기 풍선도 유사시에는 이 생화학 무기나 이런 무차별 테러 수단으로서 쓸 수 그렇죠. 있다는 점에서 그렇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특히 북한이 요즘에는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면서 기존의 탄도미사일뿐만이 아니라 순항미사일, 전술유도탄, 초대형 방사포, 수중 드론 등을 핵탄두 발사용으로 확대하고 있어서 매우 큰 위협입니다. 네. 이는 기존의 탄도미사일 중심으로 구축된 우리 방어 시스템의 허점을 노리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정부도 이 국민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물론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동태를 촘촘히 감시하는 위성 레이더 등을 증설하고 이 공격 징후가 포착되면 이를 사전에 제거하는 한국형 킬체인 개발 배치를 가속하고 있습니다. 예. 미사일 방어 체계도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이 빈틈을 메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의 전력만으로는 이 모든 것을 커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한미일 간의 긴밀한 정보 협력과 상호 보완적인 공동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예. 아울러 유엔이나 나토 등 국제기구는 물론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 공조를 통해서 이 불필요한 상황 악화를 막는 노력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하지만 그에 더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굳은 의지와 만약을 대비하는 현명함을 꼭 갖추셔야 한다는 점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도 대비하라. 이런 고대 로마 시대로부터의 격언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 을지 연습과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이 북한의 핵 공격뿐만이 아니라 이 다양한 돌발 재난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 내용 하나하나를 잘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다 유사시에 나와 내 가족들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이런 소중한 지식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하나의 필수 교양으로 인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이렇게 우리 국가도 노력하고 국민 여러분들도 우리 가족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면은 어떤 재난이 닥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최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끝으로 정재용 과장님께서 국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정부는 적의 군사력 도발과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약 17,000개의 대피소를 지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방위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훈련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가 매우 필요합니다. 네.
민방위 훈련을 통해 비상시 국민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내 주변에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훈련에 직접 참여해서 심폐소생술, 방독면, 소화기 사용을 연습해 봄으로써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행정안전부에서는 민방위대 편성, 민방위 교육훈련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민방위 훈련을 계기로 평시에도 민방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방위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민방위 대원, 군, 경찰, 소방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실시한 민방위 훈련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동참해 주고 계신데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훈련 경보가 해제되겠습니다. 훈련 상황입니다. 훈련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현재 시간 14시 20분부로 우리나라 전역에 발령했던 훈련 경보를 해제합니다. 훈련 경보를 해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현재 시간 우리나라 전역에 발령했던 훈련 경보를 해제합니다. 훈련 경보를 해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8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라디오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창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